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주제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네, 아이테오젠. 최근에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가 나오면서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요. 맞습니다.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죠. 코스닥에서 이미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기술력이나 성장성 면에서요. 근데 이제 코스피라는 더 큰 무대로 옮겨간다 이러면 기업 가치,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주가,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제대로 들여다봐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주신 자료들, 거래소 가이드북이나 언론 보도 같은 걸 바탕으로요. 네네.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 특히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또 그 배경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전한다 이걸 넘어서 그 이면의 맥락까지요. 네, 맞습니다. 핵심을 좀 짚어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과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허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그 핵심을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기업들이 왜 코스닥 시장을 떠나서 코스피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단순히 더 크고 유명한 시장으로 간다 이런 상징성 말고 실질적인 이익이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물론 상징성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리적인 판단이 작용하는데요. 실리적인 판단이요? 네,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코스피는 주로 좀 중대형 우량 기업들이 많고요. 네네. 코스닥은 이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벤처기업 중심이잖아요. 그쵸. 성격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코스피로 이전하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구체적인 이점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자금 조달입니다. 자금 조달의 용이성. 아, 자금 조달. 역시 돈이군요. 그렇죠. 코스피 상장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IPO나 유상증자를 할 때 더 폭넓은 투자자들, 특히 좀 안정성을 중시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유리하거든요. 아, 기관들이 더 들어오기 쉽겠네요. 네. 더 큰 규모의 자금을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결국 재무구조 개선이나 R&D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요. 기업 성장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확실히 자금 조달 규모나 안정성 면에서는 코스피가 유리하겠네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기업의 인지도하고 또 신뢰도 향상입니다. 인지도와 신뢰도. 네. 코스피 시장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투자자나 언론의 주목도가 훨씬 높습니다. 아, 그렇죠. 뉴스에도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맞아요. 기업 정보가 더 빠르고 넓게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죠. 특히 FTS의 선진국 지수 편입 같은 이슈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제적으로 좀 더 인정받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강해요. 그래서 해외 자금을 유치하거나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는 데도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데일리팜 기사에서도 이 글로벌 인지도 부분을 중요하게 언급했더라고요. 그렇군요. 특히 알테오젠처럼 해외 빅파마랑 계약한 곳이라면 이 부분이 더 매력적이겠네요. 네, 매우 중요하죠. 마지막 세 번째 이점은 뭔가요? 세 번째는 바로 기관 투자자 유치입니다. 아까 첫 번째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과 좀 연결되는데요. 아, 기관 투자자. 네. 앞서 말씀드린 인지도나 신뢰도가 높아지면 국내외 대형 기관들은 포트폴리오에 좀 안정적인 코스피 우량주를 담으려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피 이전 자체가 이런 기관들의 투자 대상 목록에 들어갈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죠. 수급 측면에서도 유리해지는 거고요. 그렇군요. 자금 조달, 인지도 신뢰도, 기관 유치. 확실히 매력적인 이점들이네요. 그럼 이런 일반적인 이점들 말고 알테오젠이라는 이 특정 기업의 상황을 놓고 보면요. 코스피 이전이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데일리팜 기사 분석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알테오젠은 이미 아주 강력한 자체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ALT 비싸. 맞습니다.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그러니까 SC 제형으로 바꿔주는 그 기술이요. 네네. 이걸로 이미 글로벌 제약사 MSD하고 대규모 기술 수출 계약까지 성공시켰단 말이죠. 그쵸. 그게 정말 컸죠. 네, 이런 탄탄한 기술력과 이미 나온 성과를 바탕으로 코스피라는 더 큰 시장에서 제대로 우리 기업 가치를 평가받겠다.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좀 더 공고히 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시장만 옮기는 게 아니라 이미 증명된 걸 가지고 더 큰 물에서 제대로 인정받겠다는 그런 포석이군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셀트리온이 이전 상장했던 사례와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예, 셀트리온도 그랬었죠.
네, 어느 정도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고 또 뚜렷한 기술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 기업들이 코스피로 가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가치를 더 잘 알아주는 곳으로 가려는 움직임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 핵심으로 넘어가 보죠.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주가 상승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들부터 좀 짚어주시죠. 특히 그 패시브 자금 유입하고 밸류에이션 릴레이팅, 이 두 가지가 많이 들리던데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 이전 시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바로 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패시브 자금 유입 가능성부터 한번 보죠. 네, 패시브 자금이요? 코스피 시장에는 KOSP 200 같은 대표적인 지수들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한 후에 시가총액이나 유동성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서 KOSP 200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요. 네. 이 지수를 그대로 따라하도록 설계된 펀드들이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나 ETF 같은 것들이요. 아, 네네. 이런 패시브 펀드들의 자금이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기계적으로요? 펀드 매니저 판단이랑 상관없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 지수 구성 종목이니까 정해진 비중만큼 사야 하는 거죠. 이게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꾸준한 매수세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와, 그건 정말 수급 측면에서는 엄청난 호재인데요. 그렇죠. 주가에는 분명히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규모를 보면 KOSP 200 편입은 충분히 현실적으로 거론될 수 있는 시나리오고요. 그렇군요. 패시브 자금 유입, 이건 확실히 매력적인 포인트네요. 그럼 두 번째 기대 요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아, 네. 밸류에이션을 리레이팅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것. 그러니까 시장에서 해당 기업을 이전보다 더 높은 가치로 평가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아, 몸값이 올라간다는 느낌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코스피 상장 자체가 주는 효과가 있는 건데요. 코스닥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경영 크명성도 높고 또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이다. 이런 인식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국거래소의 그 까다로운 상장 심사, 특히 질적인 요건들을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아하, 그러니까 같은 실적을 내는 기업이라도 코스닥에 있을 때랑 코스피에 있을 때 시장이 매기는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PER 같은 가치평가 지표를 더 높게 쳐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투자자들이 이 기업은 이제 코스피 상장사니까 예전과는 좀 다른 잣대로 평가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이익을 내더라도 더 높은 주가 수준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특히 알테오젠처럼 그 ALT-B4라는 혁신적인 기술 플랫폼, 그리고 MSD와의 계약 성과 같은 확실한 스토리가 있는 경우에는요. 이 코스피 이전이라는 이벤트와 맞물리면서 기업 가치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그러면서 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데일리팜 기사에서도 이 부분을 잠재적인 상승 동력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단순히 수급이 좋아지는 걸 넘어서 시장의 인식이 바뀌면서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평가 레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기억해둬야겠어요. 네,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모든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가 있는 반면 분명히 위험 요인이나 불확실성도 있을 텐데요. 코스피 이전이 무조건 주가 상승을 보장하는 그런 만능 치트키는 아닐 거란 말이죠.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항상 좋은 점만 볼 수는 없죠.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리스크를 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건데요. 장기적인 주가는 결국 기업의 실적에 수렴한다는 사실입니다. 아, 결국은 실적이다. 네, 코스피 이전이라는 이벤트 자체는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요. 하지만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희석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시장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꾸준히 돈을 벌고 성장하는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KRX 가이드북에서도 상장 이후에는 기업의 모든 활동이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평가받는다고 강조하거든요. 네, 아무리 간판이 좋아도 결국 내용물, 그러니까 실력이 중요하니까요. 알테오젠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 관련 리스크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지금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그 MSD와의 계약 관련 마이스톤 있잖아요. 단기별 기술료. 네네. 이게 수령 시점이 예상보다 좀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금액이 시장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임상 개발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게 된다면 코스피 상장 효과는 빠르게 식고 주가는 오히려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가 워낙 크니까 그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럼 또 다른 리스크는 뭔가요? 두 번째 리스크는 수급 불안정 및 변동성 확대 가능성입니다. 수급이 불안정해진다? 네. 코스피 이전 상장 초기에는 여러 수급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했던 분들 중 일부는 이 코스피 이전이라는 이벤트를 차익 실현 기회로 보고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겠죠. 아, 그렇죠. 팔고 나가려는 사람도 있겠죠. 반면에 코스피 시장의 새로운 투자자들은 또 기대감을 안고 매수세로 데려올 거고요. 이 과정에서 매수와 매도의 힘겨루기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출렁일 수 있습니다. 기존 투자자랑 신규 투자자 간의 손바뀜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신규 상장 시의 공모 물량이나 기존 주주들의 보호의 수, 그러니까 락업 물량이 특정 시점에 시장에 풀리면서 일시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확 앞질러버리는 그런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 락업 물량 해제 같은 거요? 네, KRX 가이드북에도 이런 의무 보유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요. 또 때로는 일부 시장 참여자들이나 미디어, 예를 들면 특정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 과도하게 기대감을 막 부추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 많죠. 실망 매물이 갑자기 쏟아져 나올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정리하면 코스피 이전 자체는 분명 긍정적인 모멘텀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적 증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단기적으로는 수급 요인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알테오젠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요? 네, 바로 이 기업이 단순히 시장만 옮기는 게 아니라 그 ALTV4라는 아주 확실한 기술적 해자,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이게 알테오젠을 다른 이전 상장 사례들하고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아,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 ALTV4 플랫폼 기술 말씀이시죠? 그 기술이 왜 그렇게 특별한 건가요?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ALTV4는 기존에 병원에 가서 오랜 시간 맞아야 했던 정맥주사, IV 형태의 바이오 의약품을요, 환자가 집에서 그냥 간편하게 직접 주사할 수 있는 피하 주사, SC 형태로 바꿔주는 기술입니다. 네. 데일리팜 기사에서도 강조하듯이 이건 단순히 투약 방식을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환자 편의성을 정말 획기적으로 높여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요. 병원 방문의 수를 줄이니까 의료 시스템 부담도 덜어주죠. 와, 그건 정말 좋네요. 더 나아가서는 기존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화가 만료되더라도 이 SC 제형으로 변경을 해서 제품의 생명주기를 연장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MSD와의 그 대규모 계약은 이 기술의 잠재력과 가치를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래에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기술력으로 증명했고 실제 계약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 이게 차별점이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실적 가시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적 가시성. 네,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개발 성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많이 의존하는 반면에 알테오젠은 이미 체결된 기술 수출 계약을 통해서 앞으로 꾸준히 들어올 마일스톤이나 로열티 수입을 어느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실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이전은 이런 실적 기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시장의 신뢰를 한 단계 더 높이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이벤트 이상의 전략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력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바탕으로 실적 가시성까지 확보했다는 점. 이게 알테오젠만의 강점이고 또 코스피 이전 이후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이제 정말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목표 주가,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증권사 리포트나 여러 분석들을 보면 다양한 숫자들을 제시하고 있던데요.
네, 목표 주가 정말 관심이 뜨겁죠.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서 여러 예측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KRX 가이드북에도 공모가 산정할 때 쓰는 가치평가 방법론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제시되는 그 목표 주가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떤 논리와 가정 위에서 나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 단순히 숫자에 혹하면 안 되고 그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목표 주가는 보통 미래 예상 실적이라든지 보유 기술의 경제적 가치 평가 아니면 동종 혹은 유사 기업들과의 비교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산정이 되거든요. 네네. PER, PBR 아니면 DCF 같은 다양한 방법론들이 활용되죠. 코스피 이전은 물론 비교 대상 그룹을 좀 바꾸거나 기업 리스크 평가에 따른 할인율 같은 데에 영향을 미쳐서 목표 주가 산정에 변화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수는 역시 알테오젠 자체의 펀더멘탈, 즉 ALTV4 기술의 확장성이라든지 계약 이행의 확실성, 또 후속 파이프라인의 성공 가능성 같은 것들이죠. 평가 방법론의 변화보다는 알테오젠의 본질적인 경쟁력 변화가 목표 주가에 더 결정적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이요? 네. 가치평가는 결국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가의 여러 가지 가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 매출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신약 임상 성공 확률은 몇 %다. 이 기술이 적용될 시장의 규모는 이 정도다. 이런 식의 가정들이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 가정들이 조금만 달라져도 목표 주가는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봐도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천차만별일 수 있겠어요, 정말. 맞습니다. 따라서 청취자분께서 어떤 목표 주가 정보를 접하실 때는요. 이 분석은 어떤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전제로 하고 있지. 혹은 어떤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좀 간과하고 있지는 않나 와 같이 한 걸음 딱 떨어져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시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제시된 목표 주가는 분명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투자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항상 본인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내리셔야 하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그 뒤에 숨겨진 논리와 가정을 이해하고 알테오젠의 본질적인 가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오늘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 가능성, 그리고 그에 따른 주가 영향 요인들을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코스피 이전은 패시브 자금 유입이나 밸류에이션 릴레이팅 같은 주가 상승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네, 기회가 있죠. 장기적으로는 결국 실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또 단기적인 수급 변동성 같은 위험 요인도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리스크도 고려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알테오젠의 핵심 경쟁력은 ALT3B4라는 독보적인 기술 플랫폼 그리고 그에 기반한 실적 가시성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새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주로 주가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요? 어떤 건가요? 코스피 상장사라는 이 달라진 위상이 알테오젠의 장기적인 사업 전략 자체에는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장기적인 사업 전략의 변화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예를 들면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더 커진 기업 규모와 높아진 시장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서 과거 코스닥 시장에 있을 때보다 훨씬 큰 규모의 M&A, 즉 인수합병을 시도해서 파이프라인을 더 확정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확보할 수도 있겠죠. M&A. 혹은 MST 외에 또 다른 글로벌 빅파마와 대규모 파트너십을 추진한다거나 해외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전략을 지금보다 더 공격적으로 펼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즉, 코스피 이전이 단순히 주가 부양 효과를 넘어서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그릴 수 있는 미래 사업의 스케일 자체를 좀 바꿔놓을 수 있을지 그런 장기적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이 이슈를 더 깊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생각의 폭을 확 넓혀주는 질문이네요. 단기적인 주가 변동 너머에 있는 알테오젠의 장기 성장 스토리 관점에서 코스피 이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심도 깊은 분석 그리고 통찰력 있는 질문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도 알테오젠을 둘러싼 여러 이슈들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기를 바랍니다.